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0.6%, 0.7%, 코스닥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를 좀 보시면 외국인은 5천억 정도 샀고요. 기관은 9천억도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하다 보니 증시가 끌어내려지는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은행과 이제 연기금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이 조용히 있다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자를 보시면 여기 네,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좋지 않게 흘러갔고, 해외 증시는 니케이와 상해 종합은 모두 부합마무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늘 좋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네,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다우는 좀 끝에 좀 내렸지만 나스닥은 3.7% 올라가면서 적어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는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 걸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어제 저는 이제 좀 오늘 상승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채권 수익률이었는데 오늘 채권 수익률이 1.5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까지 올랐고요. 상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증시 자체도 좀 부합으로 이렇게 좀 경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갈 거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좀 찾아놨는데 미국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국채 공매도가 이제 급증을 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10년 국채물을 공매도하려는 수요가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따라 국채를 떨어뜨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 빚을 내서 공매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 빚을 내서 이제 그런 매도를 하거나 빚을 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제도가 오니까 뭐 경제가 이제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소식이 빠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더 앞서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7년물 미국 7년물 수익률이 이 국채가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더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그 수요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요를 조사를 했을 때 7년물 입찰이 부진이 되면 금리가 다시 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파월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타격이 올 만큼 이렇게 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언을 공언적으로 한 만큼 지금 이제 단기간에 바꿀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 이 국채도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10년물이 1.6%좀 밑에 있습니다만 또다시 상승을 위해서 자리를 또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유동성 자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변동이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주식 시장을 투자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도 어렵고요. 네,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하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점은 주식 투자를 지금 잠깐 멈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 좀 맞춤 네, 대응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증시를 좀 많이 샀다고 어제 증시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현금 40%에 대한 금액을 좀 대부분 어제 매입을 좀 했었고요. 좀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하락을 해서 좀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서 네, 좀 단기간에 차익을 얻고 좀 큰 금액을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오히려 더 많이 내렸고요. 네, 지금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점이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고 2월 달에 이제 증시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 풋옵션을 좀 많이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옵션 만기일까지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에 만약에 증시가 반등이 있을 거면 3월 이제 옵션 만기일 끝나고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코스닥은 좀 추세가 깨졌지만 네 지금 미국의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단기간 조정이 좀 필요했던 구간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저희는 미리 현금 확보를 했었고 제가 이제 추가 매입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급하게 공지도 못 올리고 이제 어제 제가 추가 매입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당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고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시다가 네 추가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산중공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었는데 증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길게 리뷰를 좀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큰 소식은 없었고 150원 하락해서 1650원에 좀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좀 만들기 위해서, 네, 또 다시 한번, 요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요까지 만들고 얘는 양봉 띄웠다가 가는 척 하고 떨어뜨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지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뭐 어쩔 수 없고, 워낙 국채 금리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 나갔고, 기관은 연기금이 대부분 나갔습니다. 뭐 나갈 세력,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뭐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일봉으로는 네, 150원밖에 내리지 않았고요. 코스피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음에도 크게 많이 내리지 않은 모습. 그래도 두산중공업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네 공매도 잔고가 어느덧 이제 158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80만 주 후반대부터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0주, 3주, 17주 정도로 공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가 지금 9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220만 주, 230만 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2분의 1도 아니고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이 두산중공업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좀 잘 버티는 모습이고 주가가 좀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하락 추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맞죠. 근데 사실은 요런 데서 승부를 걸어볼 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승부를 볼 만한 자리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 더 떨궜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승부를 볼 만한 자리가 지금도 좀 생겼고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 더 떨어질 만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지금 하락 추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합니다. 근데 과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진입하기가 쉬울까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때와 같은 긴 양봉이 터졌을 때 뒤따라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는 지금 선제적으로 네, 계속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 결국에는 두산중공업 지금 반등하기 위한 네,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지금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결국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두산중공업이 일봉상으로는 241선 거의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장에서 지수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핵심은 이제 이런 신용잔고, 네, 신용에 대한 이 지표들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미국, 러시아와 경쟁을 좀 하는데요. 미국, 러시아가 이제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로사톰이 굉장히 좋고요. 거긴 이제 국가 안보를 생각을 해서 체코가 좀 배제를 하려고 왈가왈가하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죠. 그 다음에 특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SMR과 같은 좀 소형 원전 에너지 모듈 그런 것도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서 수주를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모델도 좀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찌라시만 놀고 있고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네, 필요한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무슨 이제 협력 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을 위해서 정책도 펼치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깔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판다고 하면 사겠습니까, 그게? 네. 참 그게 원전 자체로 보았을 때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입찰을 하고 하니까 원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원전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나라에서는 왜 자기 나라에는 안 깔고 우리 남의 나라에 깔려고 하겠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고 입증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지금 최근에 이제 공사하던 것도 멈추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 원전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그런 네, 증거입니다. 네, 그런 게 다 증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언론사에서도 뭐 MBC 이런 데 있죠. 네, 거기서도 이제 삼중수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원전 이슈를 키우는데요. 그게 다 이제 원전 수출에 네, 걸림돌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고요. 이번에도 체코 원전 만약에 수주 실패를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플랜트가 뭐 태양광 풍력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5%에 대한 그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네, 40%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에너지를 갑자기 급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도 굉장히 변화가 크고요.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 장마 이런 거에 따라서
햇빛이 들고 날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에 대해서 기상청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기후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40%까지 늘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원전 에너지를 고사시킬 것이 아니고 그 위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 꼭 탈원전이 아니더라도 뭐 내진 설계를 더 한다든지 삼중수소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운다든지, 왜 선진국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원전을 짓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한쪽으로 급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고사 위기에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풍력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예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왜 안 했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했죠. 근데 정부에서 밀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뭐 1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네, 돈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해외 수준은 물 건너갔고요. 풍력에너지, CS 윈드 이런 거 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뻥튀기입니다. 네, 이미 뭐 GE 이런 데서는 16메가와트 그런 거 다 개발을 완료했고요. 풍력에너지는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좀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고, 네, 원자력 발전을 너무 죽여놓고 있어서 좀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아무튼 핵심은 두산중공업이 뭐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이 좀 팔아서 기간이 매도가 났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를 시작한 것 같고, 공매도 잔고와 이 대차 잔고가 좀, 네, 줄고 있습니다. 뭔가 소식이 앞서 이렇게 투자자부터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내일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일 것으로 두산중공업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두산중공업이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상으로는 잠깐 꺾였지만 이미 하락 추세라는 것은 20월봉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가볍게 뚫어버리고 60월봉선까지 뚫은 상태에서 잠깐 N자로 꺾어서 다시 한번 나갈 그런 추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무가 이미 마이너스, 계속 내년에도 마이너스겠지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이제 3조 자구안으로 턴 어라운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두산 퓨얼세가 두산 팝캣 두 가지로 결국에는 줄기를 만들어서 반등을 할 그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만 원대죠. 만 원대인데 뭐 지금 2만 원만 가도 두 배입니다. 2만 원이라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충분히 월봉상으로 진입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뭐 상승 전환하면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두산중공업은 생각보다 가볍게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만 원대에서 이렇게 양봉 두 개로 그냥 5천 원, 5천 원, 6천 원을 그냥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못 따라탑니다, 그런 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그냥 매도하세요. 저는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분할 매수 대응하면서 계속 두산중공업 상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